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흔하게 봐서 오히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논 가장자리의 고인물, 오래된 연못, 빗물이 남아있는 작은 웅덩이, 그 위에는 종종 얇은 초록색 막이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대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더럽다. 썩은 물 같다. 빨리 치워야 한다. 누군가는 그것을 잡초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죽은 물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그 초록색 막 안에서 미래 식량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식물은 개구리밥이라고 불립니다. 너무 작아서 손으로 한번 건져 올리면 금세 흩어질 만큼 가볍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크기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개구리밥은 조건이 맞으면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초록빛이 며칠 뒤에는 물 표면 전체를 덮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농기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농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흙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통 하나와 햇빛 그리고 물만 있어도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식물이 단순한 수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구리밥이 높은 단백질 비율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래 식량 연구와 친환경 농업 분야에서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자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시 농업과 생태순환 시스템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개구리밥을 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버려왔던 것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너무 늦게 발견된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세계는 다시 그 작은 초록빛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구리밥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작은 식물 안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특징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얇은 초록색 잎처럼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밀려가고 손으로 건져 올리면 너무 가벼워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식물이 놀라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햇빛과 물, 그리고 약간의 영양분만 있으면 개구리밥은 빠르게 번식합니다. 어떤 날은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통 전체가 초록빛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개구리밥을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군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넓은 밭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키우는 작물들과 달리 개구리밥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체량을 만들어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안에 포함된 영양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개구리밥 계열은 비교적 높은 단백질 비율을 가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식량 연구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수초가 아니라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 자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종류는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못 위에 떠 있는 잡초라고만 생각했던 식물이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인 생장 시스템을 가진 생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식물을 이제야 연구하기 시작한 걸까? 왜 이렇게 오래도록 그냥 지나쳐 왔을까? 하지만 사실 개구리밥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최신 연구소 안에 있던 과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여러 농촌 지역에서는 이 작은 초록빛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거창한 영양 연구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초록빛이 단순한 잡초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69살 김영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집 뒤편 작은 연못을 관리해 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연못 위에 초록색 식물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물이 더러워 보였고 냄새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로 계속 걷어냈고 때로는 연못물을 절반 가까이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개구리밥을 오리들이 자꾸 쪼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리들은 다른 먹이보다 먼저 초록빛 식물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못 위에 개구리밥이 적당히 떠 있는 날이면 물고기 움직임이 더 활발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제야 개구리밥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물냄새가 줄어든 것 같았고 여름철에도 연못물이 덜 탁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변화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쓸모없는 잡초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연못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뒤로 김영수 씨는 개구리밥을 전부 없애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퍼지면 조금씩 걷어내고 적당한 양은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못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된 지혜를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방식 안에 자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개구리밥 역시 그랬습니다. 현대 과학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훨씬 전부터 동남아시아의 농촌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메콩강 주변 농촌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논과 연못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논에는 물이 흐르고 그 물 위에는 개구리밥이 자랐습니다.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쳤고 주변에서는 오리와 닭이 함께 자랐습니다. 남은 개구리밥은 가축 먹이로 사용되었고 동물의 배설물은 다시 물속 영양분이 되어 개구리밥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사료 공장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없어도 자연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개구리밥을 거창한 미래 식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방식 안에는 놀라운 효율이 숨어 있었습니다. 넓은 땅이 없어도 되었고 비싼 비료를 계속 사지 않아도 되었으며 물과 식물, 동물이 서로 연결된 구조 안에서 작은 생태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거대한 농장과 더 복잡한 기술을 만들었지만 정작 오래된 농촌에서는 이미 자연이 스스로 순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밥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 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런 방식에서 멀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고 대규모 농업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작은 연못과 순환형 농업은 오래된 방식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밥 역시 점점 가치 없는 잡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금 세계의 과학자들은 다시 그 오래된 초록빛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고민하던 끝에 결국 사람들은 다시 물 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개구리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자라고 비교적 높은 단백질 비율을 가질 수 있으며 물속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체량을 늘린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특히 미래 식량 시스템과 폐쇄형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개구리밥이 매우 흥미로운 대상으로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주 환경처럼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물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가 없는 환경에서도 식량을 생산해야 했고 물과 영양분을 반복해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밥은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만으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었고 복잡한 재배 구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냥 지나쳤던 작은 수초가 미래 식량 시스템 연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에 사는 68살 박정호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던 그는 인터넷에서 개구리밥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집 뒤편에 작은 플라스틱 통을 놓고 직접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채우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자 며칠 뒤 초록빛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가장 먼저 속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던 식물이 어느 순간 물 표면 대부분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넘어 물 위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순환 자체를 보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빨리 자라는 식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개구리밥이 단순한 단백질 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초록빛은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결 속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밥은 물속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랍니다. 농업이나 축산 과정에서 물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질소와 인 같은 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지나치게 탁해지거나 녹조가 심해지는 이유도 이런 영양분 과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밥은 바로 그 물질들을 자신의 성장 재료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염으로 보이던 것이 개구리밥에게는 생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개구리밥을 자연형 정화 시스템의 가능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 오염된 물에서 자란 개구리밥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수질 관리와 구분된 재배 환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구리밥은 물속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라고 그 과정에서 물 환경 변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씨도 비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만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통 안의 물 상태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 표면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전보다 탁한 느낌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원래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 자연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영양분은 식물에게 흡수되고 식물은 다시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됩니다. 어떤 것은 분해되어 다시 물로 돌아가고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재료가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복잡한 기술로 설명하지만 자연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너무 오래 거대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식량은 반드시 넓은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단백질은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대한 공급망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조용히 떠 있는 작은 초록빛 식물을 보면서도 대부분은 그것 안에
숨은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농업은 엄청난 양의 자원을 사용합니다. 넓은 토지와 대형 기계, 사료와 비료, 운송과 저장 시스템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사료 원료를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농가 부담이 커집니다. 축산 농가와 양식 농가 역시 계속해서 비싼 사료 가격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밥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넓은 밭도 필요하지 않고 거대한 기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통 하나와 햇빛만 있어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쉽게 자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단백질 제품에는 열광하면서도 자연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던 작은 순환 시스템은 거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고 작은 베란다 농업과 친환경 순환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개구리밥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호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은 무조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줄만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작은 통 안에서 개구리밥이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연은 원래부터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인간은 그저 그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개구리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안전한 재배 환경도 필요하고 생태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래 식량은 거대한 공장에서만 나와야 하는 걸까? 어쩌면 아주 작은 물 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사람들을 다시 개구리밥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과 토지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물 위에 조용히 떠 있는 작은 초록빛 식물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거대한 농장을 대신하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먹어야 하는 기적의 식품도 아닙니다. 안전한 수질 관리와 재배 환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식용과 정화용 역시 철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중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스스로 순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일부 사람들은 작은 플라스틱 통이나 미니 수조 안에서 개구리밥을 연구하듯 키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 사육과 연결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 농업 시스템 안에서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오리와 닭의 보조 먹이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아쿠아포닉스 같은 순환형 구조 안에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고 작은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사람들은 풍요가 반드시 거대한 시설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눈과 연못, 햇빛과 물, 그리고 자연 안에서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오히려 가장 단순한 방식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해가 지기 시작한 연못 위에는 여전히 초록빛 개구리밥이 조용히 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전혀 다른 풍경을 봅니다. 버려진 잡초가 아니라 가능성.
작은 수초가 아니라 미래 식량에 대한 새로운 힌트, 그리고 인간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연의 오래된 대답 말입니다. 어쩌면 미래는 우리가 가장 높이 올려다보는 곳이 아니라 가장 오래 외면했던 물 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개구리밥을 더 이상 단순한 잡초라고만 부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연의 지혜와 오래된 생존 방식, 그리고 미래 식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세상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자연은 오히려 더 단순한 답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